안녕하세요. 학생 선수의 대학 진학에 관해 오늘 여러분과 함께 얘기를 나눠볼 배명고등학교 체육교사 천항욱입니다. 반갑습니다. 학생 선수에게 저희들이 오늘 진로 및 진학에 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은 여러분들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스포츠 외에 공부를 하라고 하는 얘기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것이 다르지 않습니다. 왜 공부가 필요한지 저의 경험을 비추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고3 담임을 12년째 하고 있습니다. 1년에 일주일 정도 쉬게 되는데요. 그 일주일이면 항상 선생님들과 제자들과 해외로 스쿠버 다이빙 투어를 가게 됩니다. 매년 겨울방마다 한 번 가는 거지요. 가까운 동남아시아로 가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1년 동안 돈을 모아서 동남아시아로 일주일간의 휴가를 떠났는데 스쿠버 다이빙을 해야 되던 날 태풍이 왔습니다. 저희들이 1년 동안 준비한 스쿠버 다이빙을 할 수 없게 된 것이지요. 몸은 해외에 있고 일주일간 휴가를 냈고 숙소는 저희들이 가성비를 추구하기 때문에 아주 좋지 않은 숙소였습니다. 리조트가 아니어서 숙소 안엔 즐길 것도 없었어요. 저희는 무엇을 하면서 1년에 한 번뿐인 휴가를 즐겨야 했을까요? 저는 이 상황이 여러분들이 앞으로 만나게 될 학생 선수의 삶과 굉장히 유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학생 선수의 삶 또는 나아가 프로 선수의 삶, 실업 선수의 삶을 꿈꾸겠지만 여러분들이 원치 않는 상황에 학생 선수의 삶이 종료당하기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고 싶습니다. 저는 계속 스포츠 선수를 더 하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상황은 더 이상 그렇게 끌고 가주지 않습니다. 상황은 변화하고 그 상황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만약 저희가 필리핀에서 영어를 할 수 있었다면 영어를 통해서 다양한 액티비티가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액티비티가 가능한데요. 만약에 영어가 가능하지 못했다면 저희들은 아주 비좁은 숙소에서 일주일을 보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대학에 진학하고자 하는 상황, 대학의 학생 선수로 더 이상 진학할 수 없는 상황에 부닥치게 됐을 때 여러분들이 다양한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가? 계속해서 삶이라는 여행을 즐겁게 꾸려나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이 지금 선생님들이 여러분들께 던지는 질문입니다. 그 준비를 바로 공부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부는 스포츠와 완전히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스포츠도 여러분들의 삶을 보다 풍성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라면 공부 역시 내가 예기치 않은 상황 또는 스포츠가 멈출 수밖에 없는 상황에 여러분들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어줄 유용한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저희는 여러분들에게 조금 어렵지만 공부를 손에서 놓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을 더욱 더 풍성하고 즐겁고 아름답고 재미있게 만들어줄 것이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공부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만큼 조금씩 좋아하는 과목을 중심으로 도전해 보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공부라도 준비를 해놓고 대학에 진학해야 되는 시점에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쌓아온 준비가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전형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입 전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수능 전에 원서를 접수하면 수시 전형, 수능 이후에 원서를 접수하면 정시 전형이라고 부릅니다. 수시 전형은 모두 6번 지원이 가능합니다. 정시 전형은 가나다 각 군별로 1회씩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수시 전형은 다시 여러 가지 전형으로 구분되는데요. 그건 잠시 뒤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정시 전형은 수능 이후에 보므로 수능 점수와 보통 체육대학에서는 실기 점수를 합산하여 대학 진학에 이용하게 됩니다. 이처럼 대입 전형은 수시와 정시로 구분할 수 있는데 수시는 어떤 경우에는 수능 점수가 반영되지 않을 수도 있고 반면에 정시는
반드시 수능 점수가 반영된다고 이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학생 선수인 여러분들은 대부분 특기자 전형으로 진학하게 될 것입니다. 특기자 전형은 수시 전형에 속해 있는 전형 중에 하나입니다. 보통 여러분들이 시합에 나갔을 때 경기 실적, 그리고 여러분들의 학생부, 내신 성적, 그리고 출결 등이 반영되게 됩니다. 수시 전형은 크게 특기자 전형을 제외하고도 4개의 전형이 더 있습니다. 4개의 전형으로 구분해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교과 전형, 두 번째 학생부 종합 전형, 세 번째 실기 전형, 네 번째 논술 전형으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교과 전형은 여러분들의 내신 성적, 그리고 수능 시험의 기본 조건인 수능 최저 점수 또는 간혹 실기고사가 겹치기도 합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은 여러분들의 학생부 전반, 그리고 자기소개서, 그리고 자기소개서까지 서류 전형을 통과한 학생들이 면접에 참여하여 2단계 전형으로 실시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실기 전형은 실기고사가 포함이 되고요. 여기에 여러분들의 내신 성적을 더해서 학생들을 선발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논술 전형이 있는데요. 체육계열에서 논술 전형을 실시하는 대학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논술고사 성적과 내신 성적, 때로는 수능 최저를 합하여 학생을 선발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대학에 진학하여 학생 선수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특기자 전형으로 대학에 진학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특기자로 어떤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지 먼저, 어떤 대학에서 내가 하는 스포츠부를 운영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쿠스프에서 운영하는 체육 특기자 데이 포털을 자주 들어가서 살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전년도 또 그 전년도에 체육 특기자 입시 요강을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체육 특기자로 대학에 진학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앞서 얘기한 4가지 수시 전형을 통해 대학에 진학하는 것이 학생 선수에게는 조금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교적 수능 점수가 덜 반영되기 때문이죠. 첫 번째, 교과 전형입니다. 다소 다른 전형에 비해 학생 선수에게는 불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신 성적과 수능 점수가 반영되기 때문인데요. 만약 내신 성적이 조금 우수한 학생이라면 학생부 교과 전형을 통해 진학하는 것이 반대로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학생들의 내신 성적은 이미 나와 있는 점수이므로 그 학생이 어떤 대학에 진학할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예측해 보는 것이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이때 주의해야 될 것은 대학별로 반영하는 교과목이 다르므로 내신이 다르게 산출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내신이 유리한 대학을 찾아서 진학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는 교과 전형은 꼭 체육 계열 전공이 아닌 다른 계열 전공에 손쉽게 도전해 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교과 전형을 통해서 다른 계열 전공으로 진학한다면 여러분들은 이제 더 이상 학생 선수가 아닌 일반적인 대학생으로서의 모습을 갖게 될 것입니다. 모두 전부는 아니지만 대표적으로 교과 전형을 실시하고 있는 대학들을 살펴보면 가천대학교 메디컬 캠퍼스, 고려대학교 세종 캠퍼스, 명지대학교, 삼육대학교, 서울여자대학교, 중부대학교, 한국외대 글로벌 캠퍼스. 한국외대 글로벌 캠퍼스는 교과 전형이 학교장 추천 전형이란 이름으로 나와 있습니다. 한국체육대학교. 한국체육대학교는 교과 전형이지만 실기고사가 결합됩니다. 한림대학교, 그리고 한신대학교 등이 있습니다. 물론 이 외에도 교과 전형은 더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더 다양한 대학의 다양한 조건의 교과 전형을 찾아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학생부의 여러 측면을 다면 평가하게 됩니다. 내신, 교과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 출결, 봉사, 독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작성하게 되는 자기소개서, 이렇게 서류를 제출하고 1단계를 통과한 학생들에게 면접을 실시하여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입니다. 만약에 학생 선수가 특기자 전형이 아닌 다른 가장 유리한 전형이 뭐냐고 저에게 물어보신다면 저는 학생부 종합 전형을 추천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체육 계열에서 학생들을 선발할 때 가장 우려되는 지점이 학생들의 실기 능력일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 학생 선수 출신들은 자신의 실기 종목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의 수준이 담보되기 때문에 체육대학에서는 그 실기의 능력에 대한 의심 없이 학생을 선발할 수 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 측면을 선발하기 때문에 A대학과 B대학의 선발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은 먼저 말씀드린 학생부 교과전형에 비해서 합격 예측이 비교적 불안정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반면에 자기 삶을 스스로 개척해 나가는 학생, 자기 삶을 스스로 계획하고 도전하는 학생이라면 학생부 종합전형이 성적이 다소 떨어지더라도 훨씬 유리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 주기 바랍니다. 대표적인 대학으로는 가천대 메디컬 캠퍼스, 강남대학교, 경희대학교, 고려대학교 세종 캠퍼스, 국민대학교, 백석대학교, 삼육대학교, 상명대학교, 이처럼 여러분들 화면에 보시는 여러 대학 외에도 훨씬 많은 대학들이 있으므로 여러분들 지역과 성적, 다양한 상황들을 고려하셔서 찾으시면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대학을 진학하는데 큰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다음은 실기전형입니다. 체육대학 진학의 가장 전통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는 입학전형입니다. 실기고사와 내신 성적을 결합한 전형이지요. 어떤 종목의 학생 선수들에게는 실기 전형이 훨씬 유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축구 선수들처럼 아주 빠르게 움직이는 스포츠에서 활동하던 선수들이 실기 전형을 통해 대학을 진학하고자 한다면 그 종목들을 연습하는 데 있어서 아주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논술 전형입니다. 체육 계열에서 논술 전형은 많은 대학에서 실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논술 고사의 배점이 아주 큽니다. 그래서 학생부 내신도 실기도 조금 좋지 않다면 그 외에 다른 전형으로 유일하게 대학을 진학할 수 있는 논술 전형을 노려보는 것도 추천할 만합니다. 일반적으로 논술 전형은 이런 특성 때문에 역전을 노리는 전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논술고사에 대한 문제 유형이 각 대학마다 다르고 채점 기준이 명확하게 공개되지 않아 합격은 예측하는 것이 조금 불안정적이긴 합니다. 일반적으로 글쓰기를 잘한다고 논술고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각 대학 문제 유형에 맞추어서 문제를 푸는 방법을 연습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6개월 이상 논술고사를 연습해야 논술고사에 적응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논술고사를 시행하는 대학은 4개가 있습니다. 가천대 메디컬 캠퍼스, 고려대학교 세종 캠퍼스, 경희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 캠퍼스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2개 대학은 약술이고 2개 대학은 논술입니다. 그리고 또 2개 대학은 수능 최저가 요구가 되고 2개 대학에서는 수능 최저가 없습니다. 적절히 잘 조합한다면 내신 성적이 좋지 않아도 학생부를 잘 관리 못했어도 실기고사를 못해도 대학을 진학할 수 있는 방법이 아직 하나가 남아있는 셈입니다.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러분들이 대학에 관한 정보를 필요로 할 때 그 유용한 정보들이 한 곳에 모여있는 사이트를 하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포털 사이트에 대학 어디가라고 입력하시고 대학 어디가 사이트로 이동하십시오. 전국의 모든 대학의 입결, 모집 요강, 관련된 모든 정보가 그 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제가 아까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대학별로 내신이 다르게 산출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대학별로 다르게 산출되는 내신을 대학 어디가의 사이트에서 여러분들의 학생부 내신 성적을 업로드시키고 대학별로 분석을 하면 대학별로 서로 다른 내신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학 어디가 사이트를 잘 활용하셔서 좋은 정보를 많이 얻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입시 전문가들의 정보들도 대학 어디가 사이트로부터 얻어지고 있는 것들입니다. 학생 선수들만을 위한 꿀팁으로 오늘 수문 전형에 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문 전형이라고 표현한 것은 겉으로 드러나기에는 일반 학생들을 선발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학생 선수들만 선발하고 있는 전형입니다. 대표적으로 가톨릭 관동대학교, 강원대학교 삼척 캠퍼스, 서울대학교, 고려대학교 세종 캠퍼스, 극동대학교에서는 일반 전형으로 포장되어 있지만 학생 선수들만 선발하고 있는 전형이 있습니다. 어렵지 않게 찾으실 수 있으니까요. 그 전형들을 노려보는 것도 학생 선수들에게는 좋은 꿀팁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한 가지 꿀팁을 더 드리겠습니다. 최근 대학에서 모집하는 학생들의 인원보다 대학에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들의 인원이 현격하게 부족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수시, 정시가 모두 끝난 이후에도 꽤 수준 높은 대학들에서 모집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아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대학들은 정시 선발이 다 끝난 이후에 2월 셋째 주 월요일부터 추가 모집을 하게 됩니다. 추가 모집은 매일 접수하고 매일 합격자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일괄로 어떤 과가 어디에 미달이 났다 이런 걸 알려주지 않으니까요. 여러분들이 각 대학 홈페이지를 빨리빨리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전공에 미달이 있으면 빨리 지원하면 여러분들 좋은 결과를 생각보다 쉽게 얻을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체육학과는 미달이 나오지 않습니다. 추가 모집을 활용할 때는 일반 계열 학과로 진학을 하여 복수 전공이나 전과를 통해서 체육을 전공하면 됩니다. 대학에서는 그러한 것들이 아주 자연스러운 것들입니다. 네, 저는 오늘 학생 선수 여러분들의 대학 진학에 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수시와 정시로 나눠진다는 점, 학생 선수들은 일반적으로 특기자 전형으로 대학에 진학한다는 점, 특기자 전형으로 진학하기 어려운 학생 선수들은 교과 전형, 종합 전형, 그리고 실기 전형, 논술 전형 등을 통해서 진학할 수 있다는 점, 이렇게 된 다음에 또 실패한다면 정시 전형으로 해서 수능을 보고 갈 수도 있고요. 정시 전형에서도 잘 안 된다면 추가 모집을 통해서도 대학에 진학할 수 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면담이나 상담이 필요한 학생들은 학교체육진흥회 학생선수 진로 진학 상담 프로그램이나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진로 및 진학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니까 이용해 보시면 참 유용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학교체육진흥회에서 주관하는 진로 진학 상담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진로 진학 상담은 크게 게시판을 통한 상담과 1:1 전문가 상담으로 나뉘어집니다. 먼저 전문자문단의 답변을 간편히 받을 수 있는 게시판을 통한 상담을 알아볼게요. 먼저 학교체육진흥회 사이트에 접속해주세요. 계정이 없을 경우 회원 가입 후 로그인 해주세요. 메인 화면에서 체육인 재육성 게시판으로 이동해주세요. 스크롤을 내리시면 우측 하단에 있는 글쓰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상담글을 작성할 때는 최대한 자세하게 나의 정보를 입력해야 해요. 그래야 정확한 상담이 가능하니까요. 상담글 작성 후 분야에 맞는 상담위원이 배정됩니다. 상담 내용 답변은 최소 1일에서 약 3일 정도의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자, 그럼 상담하러 가볼까요?